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4년차가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의 글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당사자들을 분리 조치했고 교원 인사위원회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습니다. 김용록 전남도지사가 한평 군민들과의 대화에서 군 공항이 한평으로 오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익 한평 군수는 여론조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국민 화합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6년 전에 비해 2배 늘어난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친명 극성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내 강성 팬덤 정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 광주 지역 수능 가채점 결과 불수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남대 의대 정시 지역 균형의 경우 원점수 기준 276점이 커트라인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전공의 4년차의 폭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당사자들을 분리 조치했고 교원 인사위원회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잔뜩 움츠러든 모습의 남성이 누군가에게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남성의 얼굴 옆으로 불쑥 손이 나타나더니 뺨을 내려칩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대학병원 4년차 전공의 A씨가 올 8월부터 한 달간 지도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영상입니다. 첨부된 음성 파일에는 폭행을 당하는 듯한 큰 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A씨는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환자들과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따로 불려가 둔기로 구타를 당했고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은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마쳤다며 의료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수련 병원에서 일어났었고 또 지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폭력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지금 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정도예요. 병원 측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우선 이제 교육수련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피해자 전공의와 일체 접촉, 그러니까 통화라든지 문자 등을 다 포함해서 금지를 시켰고요. 병원 측은 해당 교수를 대학 내 교원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하는 한편 인권 성평등센터에도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한편 20일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구분 없이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김용록 전남도지사가 한평 군민들과의 대화를 가졌는데요. 김 지사는 군 공항이 한평으로 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고 이상익 한평 군수는 여론조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표현 방식에선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민과의 대화가 진행된 한평농어민 문화체육센터. 한평 군정과 전남 도정 소개를 통해 부드럽게 흘러가던 분위기가 현장에서 나온 첫 질문으로 혹군 달아올랐습니다. 무한으로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하는 그 비전을 저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분명히 알아야 될 이상익 군수는 여론조사도 결정된 바 없다며 모든 문제를 국민 화합을 최우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선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지사와도 타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여기 지사님도 계시고 또 그러니까 타협을 전반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거는 뭐 국민들 분열을 야기하면서까지 억지로 강행하지는 않겠다. 김용록 지사는 한평에 군공항만 옮겨오는 것은 특별법상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여론조사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군공항만 오는 것은 한평군에 별로 실익이 없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고 대구 경북은 신공항, 그건 군공항이라 하지 않습니다. 민간공항까지 포함하니까
인센티브가 거의 항목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김 지사는 특히 광주시가 한평군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3자가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평군을 지렛대로 삼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이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한평을 위해 1조 8천억 원 규모의 미래발전 프로젝트의 뜻을 함께한 두 단체장. 군공항 이전에 파장을 미칠 여론조사 실시 문제에 어떤 타협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KBC 보입니다. 민주당 내 강성 팬덤 정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세력이 커진 친명 극성 지지층들의 공격적 언행이 계속되면서 이 같은 우려도 한층 커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팬덤 정치의 문제와 우려점을 이형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권리당원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10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20대 대선을 지나며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른바 친명 극성 지지층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민주당 경선 방식인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5대5 반영 룰에서는 이 극성 지지층의 여론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거나 다른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총선이 끝난 뒤에는 민주당 내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KBC와의 통화에서 극성 팬덤 정치가 민주당의 60년 역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강성 팬덤 정치는 이 면역 체계를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밖에서는 이 같은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팬덤에 편승하기 위해서 모두 다 대선 후보급 정치인의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주류가 소멸하면서 정당 민주주의가 질식이 되겠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팬덤 정치. 이재명 대표가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행동으로 보여줄지 아니면 묵인하며 당내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활용할지에 따라 야권 정치 지형도 크게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에서 빈대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4일 서구의 한 단독주택 반지하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빈대를 확인한 뒤 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다음 달 8일까지 숙박업과 목욕탕 등 빈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합니다. 이른바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2024학년도 수능시험 가채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지역대학 배치표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대부분 마무리되는 수시 모집 전형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입시 전략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도 일부 고난도 문항이 출제된 올 수능. 그 영향으로 2011학년도 수능 이후 처음으로 만점자가 한 명도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광주시교육청 진학정보분석팀이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배치표 역시 커트라인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의예과의 경우 국어와 수학, 탐구 원점수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서울대 292점, 연세대 291점, 고려대와 성균관대 289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기준 전남대 의예과 276점, 조선대 의예과는 272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문계열은 서울대가 267점 선, 연세대와 고려대가 264점 선에서 당락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대는 영어교육과가 233점, 경영학부 224점 등이 예상됩니다. 자연계열은 서울대가 272점 선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 전기공학과가 247점, 한국에너지공대 255점, 광주과학기술원 253점 안팎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교육청은
가채점 원점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 주 대부분 마무리되는 수시 모집 전형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역별로 점수의 환산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못 봤다고 하더라도 12월 8일 날 성적 통지가 됐을 때 표준 점수 상으로 대학에 이렇게 이 환산을 해보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정확한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 발표되며 정시 모집은 1월 초에 진행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2주 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남을 찾아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교육 발전 특구를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 거주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교육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내놓은 교육 발전 특구는 지방정부 주도형 정책입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자율형 공립고등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거나 기업, 대학과 연계한 지역산업 연계교육, 돌봄 중심 등을 지방정부가 지역의 환경과 특색에 맞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국비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육의 발전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큰 전략을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했고요.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저는 이제 정책 수단이 교육 발전 특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로 농어촌 학교들이 잇따라 존폐 위기에 놓인 전남은 교육 발전 특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제 교육에 대한 밑그림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실현하는 과정에는 특히 시군 그다음에 도와 함께 이 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구 주체가 지자체다 보니 예산과 운영 등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지역 내에서 특구와 비특구 지역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2주 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라남도와 글로컬 대학 간담회를 갖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순천대가 그린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분야에 초점을 맞춰 학과를 재구조화하고 지역 밀착형 인재 양성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도 순천대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데 함께하겠다며 아낌없는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전력인 내야수 김도영이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당한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릅니다. 기아 구단은 지난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의 APBC 결승에서 1루에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친 김도영이 인대 봉합술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술 이후 재활 기간은 약 4개월 정도로 내년 시즌 개막 전까지 재활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프링 캠프 등 동계 시즌 훈련 참여는 불투명합니다. 사건 브로커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경찰 가족의 골프 의류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지난 10일 검경 브로커 성모 씨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인사 청탁 관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소속 A경정의 아내가 운영하는 골프 의류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과거 A경정은 광주경찰청 소속 경감에 인사청탁이 이뤄졌을 의혹이 있는 시점에 주무부서 과장이었으며 검찰은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원 설치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디지털 아트관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5억 원 가운데 2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영업난으로 휴업에 들어간 신양파크 호텔을 369억 원에 사들인 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이 새 수탁자를 찾지 못해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시립 제2요양병원의 개원부터 10년여간 운영을 맡아온 전남대병원 측에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위탁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 공백 없이 운영되려면 다음 달까지 새로운 운영자를 찾아야 합니다. 광주에서 열린 도시주택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맞춤형 주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6회 도시주택 포럼에서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은 과거의 표준형 대량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거주자의 취향과 다양화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